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PLLT 1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PLLT와 TVP 그리고 이제 애플은 영어 교육론 기본 교재이고요. PLLT는 여러분에게 영어가 어떻게 진행돼 가는가, 영어 학습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LLT를 한번 보고 나면은 어떤 영어의 기본 구조, 또 영어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으며, 그리고 이제 영어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좀 기본적인 개념이 잡힐 거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 영어 교육론 그 PLLT 특강 원서 특강을 하는데요.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8주 동안에 걸쳐서 하고, 오늘은 챕터 1, 2 그죠? 그래서 랭귀지 러닝 앤 티칭과 퍼스트 랭귀지 애쿼지션, 그래서 언어 습득의 원리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어떤 로트 패턴 드릴즈와 딥 스트럭처의 차이, 또 존 프락시멀 디벨롭먼트, 소셜 컬처럴 컨텍스트,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인데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그 학습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에이지 앤 애쿼지션에서 나이가 언어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어제 크리티컬 피어리어드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렸었지만, 이제는 어떤 결정적 시기가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좀 어떤 초보자라든지 또 나이가 어린 학습자들은 어떤 어텐션 스팬, 특히 그 뭐라 하죠? 그 집중할 수 있는 스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단위로 끊어서, 또 게임을 많이 넣고, 또 하나는 오센틱한 자료를 조금 더 넣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센틱하지 않은 것은 금방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오센틱한 내용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휴먼 러닝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3주차는 이제 그에 따라서 인디비주얼 디퍼런시스, 그래서 이제 스타일즈와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의 차이들, 그죠? 그리고 학습자의 스타일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펙티브 팩터. 어펙티브 팩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자의 모티베이션이, 앵자이어티가, 또 셀프 이스팀이나 셀프 에피커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습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동기가 얼마만큼 있느냐, 내적인 동기, 또 아니면 외부에서 얻어지는 동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앵자이티가 너무 디빌러터티브, 나를 방해하는 앵자이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걱정되는 앵자이티 때문에 학습이 더 진전이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퍼실러터티브, 뭔가 도움이 되는 앵자이티도 있을 수 있고, 또 셀프 이스팀이나 셀프 에피커시,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감이 있을 때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4주차에는 랭귀지와 컬처와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여기 이제 키워드에 있는 것들은 뭐 유피미즘, 월드 잉글리시스, 캡처, 캡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아니면 이런 곳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피미즘이라는 건 어느 나라의 언어에나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죽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어라고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운명을 달리하셨어라고 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한 언어에 대한 것은 조금 돌려서 좀 더 부드러운 언어로 말하는 게 바로 유피미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어 캐릭터 중에 하나가 펭수거든요. 근데 그 펭수의 짤을 하나 보았어요. 근데 그 어 펭수가 너무 지금도 생각해도 웃기네. 네, 펭수가 치질에 걸려 갖고 병원을 찾아간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펭수는 유피미즘을 몰라요. 그래 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뭐 똥을 막
하루에 6번씩 싸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이 너무 많이 싸는데 그것도 좋지 않은데." 그러면 "저는 뭐 찍찍 싸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막 좀 더럽고 정말 '뭐 저런 거를 방송에서 하나.' 이럴 텐데 모르겠어요. 그게 팽수가 해서 그런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 갖고 정말 '아이 진짜 너무 웃긴다.' 이러면서 이제 보았었는데 그러니까 펭수는 펭귄이에요. 그래서 유피미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한 애가 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문화와 관련된 언어들 그죠? 그래서 유피미즘이라든지 또 세계 영어라든지 또 컬처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 주차에는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스피치 엑치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일로큐셔너리 그 폴스도 우리 기출 그 뭐죠? 기평 답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그리고 인터컬처럴 컴피던스도 우리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가장 그 어떤 언어 습득 원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현재 프래그매틱을 중시하는 이러한 어떤 영어 교수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랭귀지 육추의 인터랭귀지라는 말이 벌써 들어오면 여러분이 뭘 예상하셔야 되냐면 에러를 예상하셔야 돼요. 그죠? 인터랭귀지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언어인데 뭐가 포함된 에러가 포함된 그게 바로 인터랭귀지예요. 그러니까 L1도 아니고 L2도 아니고 인터랭귀지. 뭔가 중간에 있는 단어라는 거죠. 중간에 있는 언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인터랭귀지가 에러가 포함된 그래서 에러의 종류나 또 우리가 에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인트라링규얼, 인터링규얼 트랜스퍼에 의해서 에러가 생겨난 것 또 백슬라이딩 우리 백슬라이딩도 작년 문제에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백슬라이딩이 바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될 것이고요. 7주 차에는 이제 전체적인 그 영어 교육론의 이론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인 maturation based approach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게 바로 input hypothesis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뭔가 성숙에 근거한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인풋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점차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서 발전해서 커그니티브 모드, 소셜 컬처럴 뷰 포인트 이렇게 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커그니티브 모드는 뭐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하기도 했지만 어텐션과 프로세싱 모드. 어텐션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어텐션은 뭐와 뭘로 구별돼요? 포컬과 페러프렐로. 그래서 우리가 어텐션을 할 때는 내가 포컬하게 어텐션을 해서 폼을 학습할 것인가 아니면 페러프렐적으로 폼을 학습할 것인가 이런 어떤 어텐션의 문제가 있고 프로세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뭘로? 컨트롤드와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싱 모드를 할 때 많이 예시로 드는 게 이제 그 운전할 때 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운전할 때는 완전히 컨트롤도 되어서 그죠? 앉아서 뭐 이렇게 핸들 잡고 그다음에 미러 보고 그다음에 옆에 미러 조절하고 뭐 또 의자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뭐 할 때는 뭐 어떻게 보고 이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딱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운전이 자연스러워지면 어떻게 된다? 오토매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뭐 특별히 뭐 뭘 보고 이러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뭐 앞에 나타나는 거 보고 또 옆에 시야를 다양한 거를 보고서 시야가 점차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운전할 때는 막 이렇게 시야가 좁죠. 그래서 딱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옆에 있는 걸 못 본다든지 또 뭐 이렇게 옆에 너무 가까이 돌다가 차를 이렇게 뭐 깨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사실은 초보 운전 때는 많이 나타나죠. 그게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점차적으로 넘어가면 오토매틱 프로세싱으로 여러 가지 것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습득 과정도 바로 이렇게 어떤 페러프렐 어텐션을 가지고 오토매틱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지주의에서 보는 학습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을 때도 문제를 그냥 오토매틱하게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내가 뭘 연구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멀어진 거예요, 합격하고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자동화돼서 그냥 이거 보면 바로 이 답이 나오고 이거 보면 이 답이 이런 식으로 할 때만이 높은 점수가 나오지 시험장에 가서 내가 뭘 분석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만한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벌써 내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주차 마지막 주차에는요. 제가 그 태스크 베이스드 아티클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PLLT에 이제 태스크 베이스드나 그런 어떤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태스크 베이스에 대한 아티클을 가지고 좀 태스크 베이스에 대한 걸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8주차 과정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쪽을 보시면 네. 자료 3쪽에 이렇게 PLLT 지금 6판이죠. PLLT가 이제 6 버전이 나왔는데 지금 이 6 버전에서 나왔던 그 기출 문제들이에요. 이거는 주로 대부분은 제가 기평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뭐 서술형, 논술형까지 하면은 뭐 끝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기평 위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언어 발달 단계에서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죠? 백슬라이딩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바로 학습자 발달의 과정이었어요. 그죠? 러너 디벨롭먼트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서 백슬라이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어제 마인드맵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이 백슬라이딩은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이렇게 U-shaped에서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였어요? 에이트라는 말을 쓸 수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거꾸로 뭐 이티드라든지 뭐 에이티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잘못된 표현이 백슬라이딩 오히려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에이트가 나왔다. 그래서 이 백슬라이딩이 일어나는 이 현상 발달 단계에서 학습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 첫 번째 나왔던 8와 마지막에 나오는 이 8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서피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거지만 이 학습자가 실제로 첫 번째 말했던 8는 진짜 습득에서 말한 8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이제 서피스적으로 어딘가에서 암기하거나 해서 쓰게 된 표현. 그렇기 때문에 백슬라이딩이라는 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공부 안 하고 그냥 4학년 뭐 졸업하면서 시험 봤을 때가 오히려 점수가 더 좋았어요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다 보니까 점점 더 답을 못 쓰겠어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이다? 백슬라이딩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슬라이딩 현상은 그냥 단순하게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U-shaped 우리 학습이다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공부를 했는데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그 단계가 거쳐져야지만이 내가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아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공부하면서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 뭔가 좀 내가 이전보다 더 후퇴된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진짜 실력이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뭐 여러 군데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류의 종류죠. 그죠? 그래서 오류의 종류로 인터피어런스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있었는데 그중에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유피미즘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회적 언어
저 언어의 특성에 있어서 사회적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피미즘은 그냥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같은 뭐 이것은 같은 시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던 것과 다르게 이러한 어떤 사회에서는 이러한 어떤 컨텍스트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유피미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오센티시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그 자료에 오센틱 머티리얼을 사용한다라는 그죠? 교재 문제로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타기 vs 피다고직 태스크 이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태스크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에서 그다음에 소셜 링귀스틱과 컴피던스는 스피치 액트는 이거는 같은 해 A형 8번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로 같이 그러니까 같이 나왔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화용론에서 나왔다, 프래그매틱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매틱스에서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와 이제 스피치 액트가 문제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는 어 이제 학습자의 이야기로서 여기서는 이제 학습자의 스타일즈를 키네세틱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네세틱 말고도 뭐 오디터리 또 비주얼, 키네세틱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거 다음에 이제 스타일즈를 알면 이제 스트레러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트레러지 문제가 2016년에 나왔었고 키네세틱이 2019년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문제가 뭐 같은 문제가 완전히 똑같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유사한 문제 말하자면 예를 들어 뭐 그전에 인터레이터 릴라이어빌리티가 나왔으면은 한 2-3년 후에 인트라레이터가 나온다라든지 또 얼마 전에 나왔었던 것 중에 또 프리딕티브 밸리더티가 나오면 그 한 2-3년 후에 컨커런트 밸리더티가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유사한 어떤 내용 안에서 다른 포인트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 그걸 뭐 계산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좀 유의 깊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컬처 캡슐과 월드 잉글리시스 이것도 뭐 우리가 문화학습 지도에서 그죠? 문화 학습을 하는데 컬처 캡슐이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컬처 아일랜드. 컬처 아일랜드가 있었고 또 네이티브 인포먼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이제 컬처 캡슐은 여기 우리 그 PLLT에도 나오지만 컬처 아일랜드라든지 네이티브 인포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PLLT에는 없고 다른 교재에도 안 나와 있는데 우연히 이걸 찾은 것은 그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조금 더 폭넓게 그 문화 과목이 새로 신설된 게 문화하고 그다음에 문학지도 이런 것들이 새로 신설되었어요. 2022년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면서 문화에 대한 걸 좀 더 강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올해에도 컬처럴 프로덕트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텐저블, 인텐저블 아웃컴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처를 지도하는 방법, 문화 지도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드 잉글리시. 월드 잉글리시스는 우리가 보통 그 이너 서클, 아우터 서클, 그다음에 익스펜딩 서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너 서클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들. 그다음에 아우터 서클은 뭐 인디아 영어나 또 필리핀 영어나 싱가포르식 영어나 이런 식으로 영어를 ESL로 그러니까는 뭐 관공서라든지 학교 등에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을 아우터 서클이라고 하고 익스펜딩 서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영어를 그냥 과목으로 배우는 나라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영어가 그냥 단순하게 이너 서클 그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이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세계의 영어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류 분석 문제에서 일리스테이션이 나왔었죠. 일리스테이션은 그 피드백의 종류로서 그죠? 피드백의 종류로서 어 오류를
수정해서 directly illicit 할 수 있도록 directly 끌어낼 수 있도록 그 답을 directly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directly라는 말이에요. directly.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다른 어떤 피드백 종류하고 조금 혼동해서 이 두 개의 구별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는 그 일리시테이션은 그냥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What do you mean this in English? 라고 한다든지 How do you say in English? 라든지 아니면은 it's 하고서 그다음에 그 뒤에 거가 나오도록 기다린다라든지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답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거 이게 바로 일리시테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로컬 에러와 글로벌 에러스 나온 것은 이거는 이제 에러의 종류겠죠. 그죠? 에러의 종류. 우리가 이 에러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에러가 어떤 에러냐에 따라서 그 에러를 먼저 고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고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컬 에러와 글로벌 에러즈를 구별한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글로벌 에러즈는 어떤 미닝에 그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오류. 반면에 로컬 에러는 어떤 몰핌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조동사라든지 이렇게 의미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나타나는 어떤 언어적인 요소. 그래서 로컬 에러가 나타났을 때는 뭐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고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세워놨죠.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이제 에러 중에 하나가 third person singular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주어가 third person singular일 때 동사에 s가 붙고 안 붙고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의미 소통의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많이 오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나중에. 그래서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플루언시가 먼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accuracy가 따라와야 된다. 이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의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글로벌을 먼저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플루언시. 어떤 의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먼저 고치고 accuracy, 정확도가 되는 것은 나중에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지도에 있어서 incidental learning. incidenta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어휘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incidental learning과 반대말이 뭐예요? incidental learning의 반대말은 intentional learn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는 학습과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학습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incidenta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그냥 습득되는 어휘 방법 습득되는 어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incidental learning에서 일어나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쭉 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할 내용들을 한번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떠한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졌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는 네. 가장 먼저는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에 의해서 그죠?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커그니티브한 이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컨스트럭티비즘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에 의해서 이제 언어 습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에서 의하면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와 함께 같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비헤이비어럴 사이컬러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의 영향으로 나온 교수법이 뭐가 될까요? 바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가 바로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와 비헤이비어럴 사이콜로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제 교수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discrete point, 어떤 작은 요소들을 가르쳤어요. 이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whole, 전체가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where are you going으로 연습하자, where is she going으로 연습하자, 그 다음 날은 수동태로 연습하자. 그래서 이런 연습이 계속되면은 하나 전체가 모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rote memorization, 끝없이 어떤 단순한 것을 그냥 암기하는 거, 또 어떠한 그 패턴을 놓고 드릴, 연습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에서 주로 행해졌던 이제 어떤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이게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적인 방법이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커그니티비스트, 커그니티브 사이콜러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동물에는 맞을 수 있으나 인간은 좀 더 뭐다? 인지력이 있는 상위 동물이다. 그래서 이것과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인간의 무엇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냐면 딥 스트럭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좀 더 딥 스트럭처를 들여다보고 인간은 그보다는 좀 더 라직, 어떤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의 어떤 단순한 행동주의에서 좀 더 발전해서 인간의 딥 스트럭처를 어떤 폼과 또 미닝과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이제 점차 발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것이 바로 컨스트럭티비즘. 이것을 특히 이제 소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여기에 대표되는 것은 GPD와 바로 스캐폴딩. 그래서 GPD는 바로 뭐의 존 오브 프락시멀 디벨롭먼트.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풀 네임으로 써주셔야 되는 게, 우리 시험에 2018년도인가 존 오브 프락시멀 디벨롭먼트를 쓰라라는 게 문제로, 기평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 순간적으로 막 뭐가 약간 헷갈리거나 그런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항상 이렇게 풀 네임으로 써주시는 연습하는 게 좋겠고, 이 컨스트럭티비즘에서 주장하는 활동은 바로 학습자의 뭐를 디스커버리 러닝, 또 코아퍼러티브 러닝을 중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직접 디스커버리하고, 그리고 코아퍼러티브,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소셜 컬처럴 컨텍스트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회 문화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코아퍼러티브하고 디스커버리하는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성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구성해 가는데 혼자 구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디스커버리 하면서 코아퍼러티브 하는 거 안에서 지식을 구성해가는 바로 이러한 어떤 지식 구성주의,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교수법이다. 그래서 바로 이 현재의 교수법이 이제 커뮤니커티브한 랭귀지 티칭의 어떤 시발점, 그 첫 번째 시작으로서의 발돋움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어떤 스트럭처럴 링귀스틱스에서, 커그니티비즘에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러한 컨스트럭티비즘으로 발달된 그 영어 교육의 현재가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발달되어 왔으며 그 안에서 무엇이 행해졌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상세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잠깐 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